안녕하세요. 편안부동산입니다. 트럼프발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의 부동산 폭락을 초래할까? 다수의 전문가들이 부동산 폭락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죠.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한국 수출의 약 36%를 넘으니까요. 중국과 미국이 맞붙으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해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는 등 세계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수출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악화된다면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일이 그렇듯이 미중 무역 전쟁도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여러 전문가들과 뉴스들이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저는 미중 무역 전쟁이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에 포인트를 맞추고 이를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단기적인 측면부터 검토해 보죠. 한국의 수출이 일정 정도 감소하겠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감소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중간재 수입국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중이 크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완제품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완제품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에 있을 때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 제품의 대체품이 되어서 한국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영국의 경제지는 미중 무역 전쟁의 수혜국으로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을 들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을 대체했다는 것이죠. 최근 중국은 내수 부양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중국의 내수 부양은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어차피 미래에 해야 할 투자를 앞당겨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여야겠죠.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분야보다는 아무래도 도로나 철도 등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활동일 것입니다. 바로 건설 산업이죠. 한국의 기업들 중에 두산 인프로코어와 현대산업기계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 제조 회사들이거든요. 재작년부터 서서히 회복하던 이들 기업이 작년에는 아주 엄청난 실적 향상을 거두었고 올해는 더 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중국의 내수 부양이 단지 건설기계 산업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설이 종합산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다양한 원부자재, 중간재, 완제품, 장비, 그리고 인력이 필요한 산업이죠. 경기 부양하겠다고 나서는 정부치고 건설 산업 분야를 부양하지 않는 정부는 보기 드물죠.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해 다양한 산업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프라스트럭처 중심의 내수 부양은 한국 기업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완제품 회사에 한국 기업이 판매하는 부품 판매 수익의 감소분보다 더 큰 수익 증가분을 가져올지는 일 개인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 연준을 비둘기파로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 과열을 걱정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던 연준을 주춤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는 연준의 자산 축소가 중지될 거란 예측이 나오더군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여러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선
달러빚이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나 중남미 국가들은 외환 위기에 직면합니다. 작년에 동남아 위기가 신문 지면에 많이 오르내렸죠. 또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으로의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동남아의 외환 위기와 맥이 통하는 부분입니다만 한국을 위시한 동남아, 중남미로의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현상이 초래되죠. 투자가 썰물처럼 빠지면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남아가 한국에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출 시장이라는 겁니다. 한국과 아세안 교역 비중이 2017년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연준이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해서 동남아 위기 발생 확률이 감소하고 동남아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동남아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가격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한국의 주요 고객입니다. 정리하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는 미국에서 중국과 경쟁해서 물건을 팔아먹고 또 중국 내수부양 정책에 따라 중국에서 물건 팔아먹고 동남아 경기 좋아지니 중국만큼 비중이 큰 동남아에서도 물건을 팔아먹게 되니 참 좋다는 것입니다. 동남아가 한국 부품 사서 완제품 만들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미국과 유럽에 내다 팔면 정말 따블 땡큐고요. 이 모든 면을 고려한다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완제품의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얻게 되는 한국 수출의 감소분은 거의 상쇄되거나 상쇄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외국인에게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한국 자산의 투자가 증가되는 상황이라면 한국 내 유통되는 자금이 많아지게 되어 한국 부동산 가격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은 수익에 대해 발생합니다. 보유세, 양도세 내고도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쌓여가는 돈을 예금으로만 묶어둘 수는 없거든요. 현 시점에서 한국 부동산은 폭락하기 어렵습니다. 2탄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우리의 미래를 늘 낙천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위기를 준비하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에 감사드립니다.